네, 감정 코칭 아마 여러 상황에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감정 코칭의 부모 유형을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능 치고 대학에 들어간 딸이 이제 친구들하고 만난다고 나간 다음에 언제 오는지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어디에 갔는지 누굴 만났는지 이런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마 어머니께서 기다리시게 된다면 정말 걱정도 되고, 또 소식이 들리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불길한 생각도 들고, 어떤 면에서는 좀 화도 나고 아마 불안하고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부모 유형에 따라서 그 딸과의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딸이 거의 11시 반, 12시 자정이 다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들어와서 엄마 좀 늦었어. 미안해요. 이제 이 정도로 얘기했을 때, 그때 아마 억압형 부모라면 늦었는 거 알면서 왜 이렇게 늦게 와? 이런 식으로 꾸지람을 하고 우리가 말하는 그 원수되는 대화로 바로 아마 반격을 시작하실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엄마 늦어서 미안해. 미안하면 늦게 오지 말아야지. 말만 그렇게 뻔지르르게 하면 아휴 진짜. 네, 아마 이 대화가 계속됐다면 점점 서로 감정이 상승 일로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딸이 문을 탁 닫고 그냥 들어가 버림으로써 더욱더 그 엄마의 마음도 전달이 안 될 뿐 아니라 딸은 딸대로 이제 조금 컸다고 더 저항하고 반항하는, 즉 적대적인 관계로 아마 자라게 될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자, 두 번째 유형의 부모님이라면 축소 전환형이라고 하는데요. 축소 전환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아이의 감정은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이 간과하거나 축소해서 다른 걸로 전환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축소 전환형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엄마 늦어서 미안해. 아이고, 빨리빨리 씻고 잠이나 자자. 그래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아이가 늦게 들어와서 자기도 좀 난감하고 미안하고 하면서도 또 야단 맞을까봐 조금 걱정도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도 좀 커서 이렇게 좀 자기의 자유로운 시간을 친구들하고 가진 거에 대해서 일종의 좀 해방감 같은 것도 느끼고 하면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텐데, 일단 아이가 먼저 말을 걸어왔거든요. 엄마 좀 늦었어요. 미안해요. 이랬을 때, 그때 아마 축소 전환형이라면 아유 그래 늦었는데 빨리 씻고 이제 뭐 자라든지 이렇게 다른 걸로 전환을 시켜줄 거예요. 얘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혼합된 그런 감정, 혹은 또 미안한 감정,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시 않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딴 걸로 씻고 자라라든지 뭘 먹어라든지 이렇게 전환시켜 줄 거예요. 자, 이럴 때 그 딸의 기분은 어떤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기분이 어때요? 되게 관심 없는 것 같고. 맞아요. 딴 걸로 그냥 전환해버리니까, 예. 아까 그 억압형으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럴 때는 어땠어요? 이렇게 뭔가 좀 반발하고 싶어서 네. 나도 모처럼 수능 끝나고 친구들하고 진짜 그동안 한 번도 놀지 못해서 논 건데 그걸 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더 저항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요. 맞아. 반발심이 막 들죠. 예. 얼굴에 표정이 막 보였어요. 네, 여기서 보시다시피 딸은 정말 뭔가 이 새로운 또 하나의 경험이 됐고 자기의 어떤 성장의 장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이렇게 여기고 딴 걸로 전환해버리니까 더 이상 머쓱해져서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이 앞으로 다시 반복되거나 할 때 아마 이 둘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아질 것 같지는 않죠. 자, 그렇다면 방임형 부모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방임형은 아이들의 기분은 우리가 잘 알아주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뚜렷한 한계를 그어주거나 좀 더 올바른 행동으로 잘 이끌어주는 그런 부분에서는 잘 모르거나 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방임형 부모라고 하는데요. 방임형 엄마가 딸이 늦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까요? 엄마 늦어서 미안해. 아유, 뭐 늦을 때도 있지 뭐.
그래, 이제 네 마음대로 이제 대학교 갔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냥 늦으면 그냥 늦는 거야. 엄마도 이제 뭐 걱정 끝게. 그래요. 아이가 친구랑 만나서 신나게 놀기도 했고 또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엄마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그런 감정을 엄마가 알아차리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행동에 대해서 어떤 한계를 그어주지 않고 그래 뭐 좀 친구들하고 놀 수도 있지 뭐 늦게 들어왔는데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간다면 아이는 아마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별로 자기의 어떤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기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헤아릴 수 없는, 즉 미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거든요. 부모님이 바라는 건 그런 미성숙한 그런 자녀를 원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감정은 우리가 잘 이해해 주지만 그러나 행동에는 명확한 한계를 그어주는 감정 코칭형 부모라면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엄마 늦어서 미안해요. 그래 좀 늦었네. 그래도 일단 늦었더라도 이렇게 집에 와줘서 엄마도 좀 안도감이 들었어. 뭐 하다가 이렇게 늦었는지 엄마 물어봐도 될까? 친구들하고 수능 끝나서 그동안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도 많이 있었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뭘 할까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친구들이 또 맥주 한 잔씩 또 먹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 가져서 엄마 너무 미안해요. 그래 우리 그 은영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엄마도 수능 치고 나서 이렇게 막 해방감도 느끼고 또 그동안에 공부한다고 친구들하고 마음껏 얘기하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정말 얘기도 하고 또 우리 약간 학생들에게는 조금 금지됐던 그 맥주도 조금 마셔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 그래. 그래서 그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앞으로야 우리가 어떻게 할까 뭐 그런 얘기도 나누고 술도 한 잔 맥주도 마시고 그때는 기분이 어땠어? 너무 좋았고 친구들이 너무 소중하다라는 것도 느끼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어떤 이제 봉사활동 같은 것도 좀 같이 뜻을 모아서 해보자라는 얘기도 하고 너무 좋았어 엄마. 그래 아주 좋은 얘기도 많이 나눴네. 그치? 그 미래에 대한 꿈도 그 대학교 들어가서 우리 뭐 하자. 봉사활동 진짜 좋지. 그래 엄마도 은영이가 그런 고운 마음 갖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정말 하고 싶어도 시간이랑 공부 때문에 잘 못했잖아. 그런 거 한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네. 근데 이제 그렇게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시간을 깜빡 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 늦어지니까 걱정은 됐었거든. 다음에는 혹시 좀 만약에 늦어지게 된다면 미리 엄마한테 전화를 좀 해주면 어떨까? 알았어 엄마 내가 전화를 못하면 문자라도 맞아. 엄마한테 미리 얘기할게요. 그러면 진짜 엄마도 안심이 되고 워낙에 은영이가 또 좋은 친구들하고 사귄다는 건 난 잘 알거든. 그러면 혹시 몇 시까지가 이제 대학생도 됐고 하니까 우리가 시간도 조금 정하면 어떨까? 고등학교 때는 이제 우리가 야간 자율학습도 하고 또 이렇게 공부도 하다 보면은 늦는 시간이 엄마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끼리 자유로운 시간을 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으면 저도 좀 안정감이 들 것 같아요 엄마. 그래서 10시는 넘기지 않고 10시까지는 제가 들어오고 만약에 9시가 넘을 때는 엄마한테 문자를 드릴게요. 아유 그렇게만 되면 진짜 너무 좋겠네. 맞아. 10시까지는 그래도 아직은 뭐 길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특히 이제 9시 넘어서 나한테 이렇게 문자를 줄 수 있다면 엄마도 느긋하게 마음 졸이지 않고 그리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유 진짜 우리 딸 너무 예뻐. 그리고 고마워.
엄마 이번에 이렇게 야단치지 않고 저한테 왜 늦었는지 또 제 얘기 잘 들어주고 해서 제가 더 고맙고 엄마가 내 엄마라서 너무 좋아요. 나도 은영이가 내 딸이라서 너무 좋아. 그래, 고마워. 이제 늦게 와서 지금 피곤할 텐데 가서 이제 잘 씻고 잘 자자. 네. 네, 여기서는 정말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잘 이어가면서도 또 아이의 입장이 충분히 아이의 관점에서 표현되는 거가 허용이 되는 거죠. 즉, 대화의 장을 열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단 그 감정에 대해서는 혹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철저히 아이의 입장에서 잘 들어주고 이해하고 또 때로는 지지도 하고 공감도 하면서 그 감정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대화가 우리 말하는 그 다가가는 대화로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되면은 일단 둘이서 한 편이 되는 그런 느낌이 되겠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누구랑 만났는지, 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사실 부모님들은 그런 것도 참 걱정이 될 텐데, 뭐 꼬치꼬치 깨묻지 않아도 되게 이렇게 조금 더 넉넉하고 조금 더 여유로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대화를 하게 되면, 즉 수용 그리고 경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아이도 믿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부모님 입장에서도 조금 더 그 불안감도 낮아지고 아, 우리 애가 이만큼 컸구나, 또 안도감도 들면서,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부모님의 입장도 있잖아요.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달을 명확하게 해주면서 행동의 한계를 그어주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늦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질문으로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형으로 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미 자기의 입장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받고 지지받고 또한 이렇게 존중받았다고 느껴지면, 그러면 대개 아이들도 자기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 사려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또 기다리는 엄마 혹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답이 엄마 입에서 나왔다기보다는 딸의 입에서 다음에는 이렇게 늦게 되면 미리 엄마한테 연락을 할게요. 혹은 양해를 구할게요. 라고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런 것이 사실은 아이들에게서 그런 말을 듣게 될 때 부모도 아이만큼 컸구나 하는 그런 뿌듯함도 있고 또 대견함도 있고 고마움도 있고, 또 아이의 입장에서도 일방적으로 훈계나 비판이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서 정말 그런 생각을 떠올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일단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신감도 생기고 뭔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한계를 우리가 명확하게 지으면 이 대화를 끝나고 그 엄마와 아이의 관계는 아마 서로 굉장히 성장한 기분, 한편이 된 기분, 뭔가 더 발전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도 생기면서 아마도 이렇게 됐을 때 억압형으로 혹은 축소 전환이나 방임형으로 했을 때 결과보다 훨씬 더 좋은 쪽으로 앞으로의 관계도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꼭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억압형, 그 다음에 축소 전환형, 방임형 부모님들이 결코 아이를 사랑하지 않거나 아니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라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억압형의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이가 자기 기분대로 뭐 친구들을 만나고 늦게까지 놀고 그런 것을 만약에 허용하면 정말 아이를 망치는 게 아닌가, 얘가 이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더 나쁜 행동이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일단 야단을 치고 보는 거거든요. 또 축소 전환형 같은 경우도 특히 아이가 이렇게 불편한 감정을 보일 때 그럴 때 딴 걸로 빨리 전환시킴으로써 그런 감정에 오래 머물게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좋은 의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방임형 같은 경우도 아이를 그런 감정도 우리가 이해해 줘야지 하는 그런 허용하는 그런 마음도 좋은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방식을 썼을 때는 의도와는 다르게 아까 이렇게 보신 거와 같이 아이와의 관계가 점점 나빠지게 되고 서로 불신하게 되고 서로 갈등이 커지게 되면서 정말 원래 좋은 뜻과는 다르게 관계가 이렇게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감정 코칭형 부모의 경우에는 감정은 허용하되 행동에는 한계를 그어주면서 또 그 과정에서 아이랑 같이 한편이 되고 서로 신뢰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아이로 하여금 아, 부모님은 나를 걱정하고 하지만 날 굉장히 사랑한다. 그리고 나를 굉장히 존중해주고 배려해준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부모님의 의견이나 부모님의 생각도 아이들이 잘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거든요. 일단 대화가 서로 상승일로로 격화되지 않고 그 다음에 오히려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되면서 좀 더 폭넓게 보면서 조금 더 좋은 생각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되니까 긍정성이 올라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부모의 정말 좋은 의도, 아이가 늦게 오니까 걱정했다는 것도 아이가 알고 또 그런 것을 우리가 부모님이 우려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장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그 한 가지의 그 상황이긴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둘의 그 신뢰 혹은 둘의 그 어떤 긍정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서로가 맨 마지막에 서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수 있고 이것을 바로 가트맨 박사님은 사랑의 기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지만 정말 서로가 정말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 특히 아이의 입장에서 부모님이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그런 그 믿음 혹은 든든한 그런 그 지원 이런 것을 받는 느낌이 될 거예요. 그리고 보호받는 느낌도 들고 배려와 존중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더 나쁜 행동을 부모가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쁜 일을 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 코칭을 할 때는 뭔가의 어떤 큰 문제를 우리가 다 풀어준다라는 그런 문제 해결이 목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학생의 그 어떤 입장, 그런 감정, 그런 것을 자기가 잘 전달할 수 있고 특히 거기서 이제 감정 명료화를 통해서 아, 그때 그냥 화가 난 상태로 그냥 지나가 버릴 혹은 묻혀버릴 그런 감정들을 자기가 다시 명료하게 자기가 알아차릴 수 있고 또 그걸 표현할 수 있고 또 누군가한테 잘 수용받으면서 그 감정이 처리될 뿐 아니라 앞으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할지 바람직한 행동까지 우리가 이끌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감정 코칭입니다. 예, 하나의 작은 얘기는 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